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설경환입니다. 신양파크 호텔 한때 광주의 명소였죠. 무엇보다 무등산 자락 천혜의 자연 녹지에 위치해서 입지가 압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 경영난으로 폐업하면서 호텔 자리에 고급 빌라촌이나 다름없는 공동주택 신축이 추진되면서 무등산 난개발 논란이 컸었는데요. 다행히 광주시가 공유화를 요구하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신양파크 호텔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난개발 우려는 불식됐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안이 완전히 일단락된 것은 아니죠. 369억 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이 앞으로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활용 방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현재는 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10에선 활용 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또 이 방안들이 시민 공감대를 비롯해서 공공성, 투명성, 수익성 등을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정 광주시의회 의원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미정 의원입니다. 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무등산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관정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이죠. 허민 위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남도 허민 교수입니다. 네, 이영범 건축공간연구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영범입니다. 네. 신양파크 호텔에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현재 공유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유화라는 게 절차상으로 보면 호텔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활용 방안을 또 마련하는 건데 먼저 매입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무래도 시에서 좀 주관하고 있으니까 이상배 국장 어디까지 좀 진척이 됐습니까? 예, 지난 2월 5일 날 민간정위원회에서 무등산 난개발을 막고 공유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서를 시에다 보냈고요. 예. 2월 22일 날 시장님께서 이런 방향에 공감하시고 공유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를 쭉 진행해 왔고요. 지난 10월 8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10월 15일 날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가 됐고요. 네. 내년 아마 2월 중에 중도금을 이렇게 납부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토지 소유권이 이전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도금 말씀을 하셨는데 매입 가격은 얼마입니까? 매입 가격은 369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게 맞는 것 같은데 당초에 이 매입 금액 예상했을 때는 369억보다는 좀 적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매입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좀 더 오른 이유랄까요? 뭡니까? 당초에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하고 우리 시하고 각각 감정평가 1인씩을 선정해서 네. 평균값 30평균값을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공시지가가 한 30% 정도 이렇게 상향됐기 때문에 네.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와서 그동안에 4차례가 협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20억 가량이 나왔는데 한 50억 정도 아마 우리 민간정위원회에서 많이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도 이 공유에 대해 상당히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 369억으로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네, 여러 차례 뭐 절충을 해서 369억까지 낮췄다 하지만 여하튼 시민의 혈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논의를 할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고요. 일단 소유권이 뭐 내년 2월이면 이제 완전히 광주시로 넘어온 걸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면 일단 신양파크 호텔에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건 막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등산 난개발을 막은 건데 이것 관련해서 이제 민간정 이번에 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 공유화를 논의할 때 이거에 대한 뭐 이견은 없었는지 대부분 다 공감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민간정위원회라는 게 생소한 분도 계시겠지만 이 시민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이렇게 국회의원, 시의원과 함께 모이는 이런 위원회는 사실은 없는 거라 마찬가지인데 우리 네. 광주시에서 또 이렇게 잘해서 최초로 한 것 같고 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공유화라는 게 사실 이번 신형파크도 이 문제 저희들이 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한 30년을 거슬러 가면 우리 광주 시민들이 무등산 보호단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림사도 상가도 내리고 이번에 네. 원효사 내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하는 그런 일련의 지금 이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이번 같이 좀 어렵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민간위원회에서도 그 많은 토론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열심히 네. 하는 것 정도로. 근데 대부분 다 공감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뭐 역할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뭐 좀 활약을 좀 기대해 보고요. 이 박미정 의원께 좀 묻겠습니다. 이 신양파크 호텔이 아마 지역구에 위치해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름대로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임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공동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도 분명히 이익이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토건 세력 입장에서는 저항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좀 극복을 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지산 이동은 이제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신양파크 호텔의 개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계기는 2020년 폭우가 쏟아졌을 때 네.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때 그 토사가 흘러내려서 인근 주민들이 이게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그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등산 자락의 개발을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서 더 이상 안 됩니다라는 5분 발언으로 시작이 됐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쪽에는 이제 80세대를 지어서 고가의 고급 빌라를 짓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수차례 만나서 이 무등산의 자락이 개발이 되면 수많은 인근 지대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 광주 시민들 그리고 지금 사업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건강권이 해치게 됩니다. 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했고요. 민간정위원회에서 같이 논의하는 과정 중에 그분들도 강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익 부분은 포기를 하고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합의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서 네. 그 부분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광주 시민들이 그동안에 무등산을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에 40년의 역사가 네. 녹아나서 이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실제로 무등산 신양파크 호텔 부지 신축 반대 시민연대 성명 발표가 2020년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5분 발언을 했었고요. 또 지역의 언론 어르신들이 시장님 면담을 했었고 정책 토론회를 저희들이 했었고요. 또 시민 대토론회 있었고요. 네. 민간정위원회 소위원회를 오늘 오전까지 17차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민간정위원회 본회의만 10차례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여기 계시는 이상배 국장님, 허민희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에서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정기적으로 만났다라고 하는 이 시간이 주는 인내와 배려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동안 오랫동안 무등산 사랑에 대한 그런 이제 축적된 그런 경험과 또 경륜 또 있었고 또 지역 사회가 이번에 소통과 또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려는 그런 노력들 많이 해서는 결실을 맺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 이영범 원장 가장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실 것 같은데 이 네. 무등산 공공재 지켜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예, 우리가 개발 시대를 살면서 자꾸 이제 택지가 필요하니까 자연 환경이죠. 산이나 뭐 그린벨트들을 훼손해서 거기다가 아파트도 짓고 뭐 이렇게 해서 훼손해 갔는데 이번에 이제 무등산을 이렇게 회복하겠다고 하는 결정은 사실은 도시가 자연 환경을 다시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상생으로 향해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대한 결정이다 네.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박미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정위원회를 통해서 네.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합의를 이끌어낸 네. 시민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협치의 굉장히 모범적인 네. 사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민민주주의 또는 생활민주주의로도 이 평가가 할 수 있다는 부분 좀 저희들도 좀 인상적인데요. 여기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신양파크 호텔에 공동주택에 들어서는 걸 막아야 했었는지 좀 그 입지를 좀 미리 준비한 화면을 보면서 좀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시청자분들도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허 원장께서 조금 이제 이 원장께서 좀 설명이 더 가능하실 것 같은데 생태적으로 또는 환경적으로 어떤 가치가 있는지 영상 한번 틀어보면서 같이 얘기 나누시죠. 예, 네. 좀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 신양파크 호텔 부지는
이 무등산 전체에서 저렇게 아름다운 숲에 둘러싸여 있고 네. 그리고 또 저기에서 보는 광주 시내가 가장 잘 보이는 아주 좋은 위치에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저런 곳에서 40년 동안 저기 호텔이 유지되어 있었는데 이제 저런 곳이 생태적인 문제로 또 우리 시민과 함께 미래의 우리의 지구자원과 함께 우리 시민의 삶을 어울리는 그러한 곳을 바꿔야지 않겠느냐 네. 하는 게 저희들의 출발점이죠. 네. 다시 한번 화면에서 보니까 이 천혜의 경관 또 한번 이제 느껴지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신앙파크 호텔의 이제 매입 상황 또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잠깐 저희들이 짚어봤는데 아무래도 오늘 주제가 활용 방안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볼 텐데 이 국장 어떻습니까? 신앙파크 호텔 이제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예. 좀 구체적으로 지금 결정이 된 건 예. 아직 없죠. 어떻습니까? 우선 그 말씀 있었습니다만은 매입 과정에서도 민간정위원회 또 협치 모델 또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면서 해왔거든요. 근데 활용 방안 역시 우리 민간지역위원회와 그 네. 깊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제 그 오랫동안 무등산을 사랑했던 무등산 보호단체라든가 환경단체, 언론, 시의회, 또 시민재단체가 함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활용 방안의 3대 이제 원칙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네. 가장 큰 원칙이 그 시민 공유하기 때문에 시민 누구나 그 활용하거나 공유해야겠다는 가장 네. 중요한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친환경 또는 생태적으로 복원해야겠다, 활용에 존치시켜야겠다는 것이 원칙이고, 세 번째는 이런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좀 세계화, 국제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세 가지 원칙에 대해서는 우리 민간지역위원회에서 다 같이 그 합의를 했고요. 네. 이 세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건 역시 민간지역위원회에서 지금 지속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무등산이 이제 국립공원 아니겠습니까? 이 민간지역위원회에서 활용방을 만들면 이번 신앙파크 호텔 같은 경우에는 뭐 혹시라도 무등산이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에 이쪽에 좀 통제를 받는 거 아닌지 이거 네.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건 이제 국립공원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예. 근데 대부분 무등산 전체가 대체로 다 보존 녹지로 되어 있고 자연 녹지가 좀 일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무등산 난개발 조례도 저희가 제정을 했고 도시계획 조례도 제정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난개발 우려는 현재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간지역위원회에서 이 활용 방안을 결정을 하고 또 시에서 이걸 뭐 수용을 하면 특별하게 뭐 국립공원관리공단이나 뭐 정부 부처에 어떤 제약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네요, 활용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국립공원의 그 보존 지역 안에 된 지역은 아무래도 공단하고 좀 상의를 하는 그 네. 과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지금 신양포 호텔은 일단은 그쪽이 좀 벗어나 있는. 네, 이제 자연 녹지에 있기 네, 때문에 자연 가능한 지역이지만 거죠, 그냥 바로. 이번에 이제 무등산 난개발 방지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신양파크 호텔 부지가 국립공원 부지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보니까요. 80년 여기 신양파크 호텔은 원래는 도립공원 부지로 있어야 되는 땅이었는데 네. 재척을 했습니다. 예. 이곳은 호텔 부지로만 써라라고 특혜 논란이 있으면서 호텔로만 됐기 때문에 네. 무등산 국립공원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개념으로 보면 무등산 자락에 해당이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등산 주변 지역으로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걸 공공으로 매입을 해서 뭐 시민적 합의를 통해서 좀 자유롭게 그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보존하거나 네. 일정 정도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제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이 원장께서는 도시 환경 또 도시 공간 이쪽을 좀 연구를 하시는 분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활용 방안을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방금 영상에서도 그 공간의 위치를 좀 보셨을 텐데 혹시 좀 좋은 제안을 하신다면 어떻게 활용한 게 바람직할까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무등산 그러면은 가장 떠오르는 그런 인상적인 장면은 뭐 서석대나 뭐 입석대와 같은 주상절리에 의한 이런 어떤 자연이 주는 선물인데요. 네. 1차적으로는 무등산에 대한 자연 생태 환경을 복원하는 다양한 어떤 시민사회들이 그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일단 무등산의 생태 환경들을 탐험도 하고 조사도 하고 그리고 향후에 무등산이 광주의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자연 생태 환경에 통해서 미래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담론의 장으로 네. 활용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가장 1차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활용 방안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무등산이라는 자연 환경하고 연결된 건데 지금 현재 모든 전 세계 도시들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탄소 중립이라는 네. 과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등산을 통해서 광주시가 어떻게 하면 탄소 중립에 정말 기후 변화라는 큰 글로벌 어젠더에 도시 전체 체질을 바꿔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논의의 장으로 이게 좀 네. 더 네. 확대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또 시민 공론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민간정 위원회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노력들을 바탕으로 네. 다양한 시민사회의 공동체들이 이 공간을 활용해서 어떤 확고한 확정된 계획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거에 따라서 뭔가 운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사회나 다양한 지역에 있는 공동체들이 이 공간을 임시적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실험된 결과를 또 다른 다양한 단체들하고 그걸 공론화하고 그렇게 해서 논의를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일정 기간은 일종의 실험실과 같은 네.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서로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실험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원장께서 어떻게 보면 활용 방안 논의의 틀거리를 지금 이제 제공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민간정위원회 내에서는 활용 방안 어디까지 지금 고민을 했는지 또 어디까지 접점을 찾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굉장히 좀 우리가 지혜를 많이 모으는 그런 과정을 한 10개월간 거치고 있어요. 방금 이영범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건 이제 시민들의 혈세로 사서 이제는 시민에게 돌려주는 이 일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돌려 일을 하는데 이것이 그냥 어떤 무슨 센터나 이게 갑자기 하나 들어오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이 우리 광주 시민들이 정말 아까 말한 기후 변화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생태 환경적으로 어떻게 미래 삶을 잘 살 수 있는 또 청년들 떠나지 않고 또 어린애들이 정말 행복한 도시가 되는 그런 걸 갖고자 하는 그런 초점도 거기 들어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많은 논의의 과정이 겪은 게 결국은 그렇다면은 시민들 궁금해할 텐데 빨리 뭔가를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지 않느냐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에 우리 국장님 말씀해 주신 3개의 원칙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생태 도시의 거점으로서 그리고 시민 중심의 어떤 공유화적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국제화의 면을 갖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는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토지 매입에서 토지를 광주 사들이고 그다음에 소유주하고 계약하는 단계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계였어요. 그 단계까지 일단 거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활용하는데 이번에 이제 활용은 그런 원칙 하에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거치고 또 지금 이제 조만간은 시민의 중간 보고회를 우리가 신영파크에서 한번 열린 장소에서 한번 할 예정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민들도 와서 보시고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담론을 모아서 갈 것이냐. 그러나 방금 3대 원칙 하에 그리고 여기서 부분적으로 이제 의견을 모으고 또 시민들과 함께 또 지혜도 모르고 그다음에 여론도 다 조정해서 내년 정도는 저희들이 이제 기본 틀을 오래 만들고 내년 정도는 국제공모과 해가면서도 정말 세계에 내놓는 그런 것을 한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좀 여러 가지 논의는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보다는 네. 큰 틀에서만 좀 그렇죠.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좀 네. 담론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실제는 좀 이 정도 시간이면 구체적으로 안들이 몇 개 그러니까 힘은 기본 충족시킬 원칙들의 교집합이 있는 활용 방안들이 좀 나오고 그걸 몇 개를 가지고 논의하는 정도 수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 좀 논의가 더뎌지는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왜 그렇습니까? 이제 오늘 오전 회의까지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1차, 2차 시민 대토론회 했었고요. 예. 또 하나는 시의회에서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론조사에 보면 대체적으로 방금 이영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나 기후위기와 관련된 네. 생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생태숲, 생태학습장 조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절반 이상이 이렇게 네. 찬성하는 부분이었었고요. 이제 이러한 어떤 여론과 1, 2차 시민 대토론의 어떤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민간정 소위원회 회의 결과 그리고 민간정위원회 결과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신양파크 호텔의 건물
이 부지는 기존 건물은 좀 전치를 시키자. 네. 그리고 이 건물을 가장 생태 친화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의견이 좀 합의를 해가는 네. 과정이고요.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좀 생태적으로 리모델링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집단적 지성과 지혜가 좀 모아져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골프장 있는 부지라든가 뭐 주차장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 일단 개방을 좀 하고 가서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네. 체험하고 이러면서 모든 시민들이 이용하고 누릴 수 있는 뭐 정원, 뭐 가든 뭐 이런 어떤 형태의 이름들을 가지고 같이 이렇게 시민의 생태적 수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좀 잡아가는 걸로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것까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예. 네.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시민들이 궁금해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죠. 예. 조금 이렇게 빨리 하지 좀 더디다라는데 실제적으로 좋은 그 여러 가지 안들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다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합리적으로 네. 이렇게 또 발표하고 또 공모하고 말씀드리냐가 단계가 있는 거고요. 조만간에 또 좋은 그 우리가 결과를 많이 모을 겁니다. 특히 이용섭 시장이 예. 지난달 말이죠. 기자들에게는 10월 말쯤, 10월 안에는 활용 방안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또 예. 지역 사회에서는 좀 기다렸는데 예.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를 넘길 수도 있다 해서 또 좀 저희들이 한 번 더 여쭤보는 건데요. 아,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거의 그 의견을 네. 지금 모아가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끼리 결정한 것은 아니고 또 민간정위원회 전체적 그 절차를 또 거쳐야 되고 하기 때문에 네. 그렇고요. 다만 뭐 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만은 그 시장파크 공유화를 한 개의 어떤 점적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 정책의 변화라든가 패러다임 변화라든가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2045 탄소 중립도 시에서 아마 담대하게 선언을 했었고요. 또 도시건축 선언도 했습니다. 앞으로 2호선이 되면 광주 도시를 대중교통 중심이라든가 보행자 자전거 중심 이렇게 가야 되고 또 장록습지도 생태 국가습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광주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데에 대한 큰 흐름 속에서 그 위치해 있다. 그리고 생태적으로 거점하겠다는 한 가장 중요한 이제 또 이 시장파크 거점이 되겠다 이렇게 봐주시면은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광주 전체의 어떤 도시 경관 계획을 그렇습니다. 좀 마스터 플랜을 짜면서 이것도 같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좀 단계다. 그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또 때문에 아울러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양포 호텔의 위치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들은 무등산 전체를 바라보고 있고 그렇죠. 또 예. 그 호생태원에는 지금 그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센터가 지금 설계 들어가요. 네. 그러면 그곳이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다음에 신양파크 호텔의 어느 저 생태의 어떤 거점의 중심이 되면 이것이 이제 시민에 돌려준 숲이 되든 아니면 좀 더 다른 어떤 정원이나 모양이 되든 간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무등산이 전체 아울러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이 하나 공간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네. 또 이 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에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계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사실 네. 있었습니다. 네. 일단 뭐 이제 계약은 끝났고 앞으로 이제 예. 활용 방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네, 좀 네. 중지를 모으는 이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고 그러면 좀 더 속도는 좀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좀 따져봐야 될 게 이 원장께 묻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활용 방안 얘기할 때 항상 중요한 게 지속 가능성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 일회성이 끝나는 게 아닌데 이 지속 가능성이 담보되기 위한 전제 조건 하나 정도 제안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네.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고요. 예.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제 톱다운 방식으로 네. 뭔가 진행돼도 이것 역시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사실은 우리가 획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 합의. 네. 예. 그리고 그 합의 이전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신양파크 호텔을 광주시가 매입을 하고 이거를 다시 이제 개발을 통해서 훼손된 무등산의 자연환경의 가치를 복원해서 시민사회에 되돌려 주겠다라고 하는 이 결정도 결국은
시민사회가 이끌어낸 위대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지속 가능성이 정말로 앞으로 광주시가 무등산 개발 이런 자연환경을 통해서 이거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은 절대적으로 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지지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어떤 의도된 인위적인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이거 역시 지속 가능성하고의 가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있는 그대로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도시민의 삶과 함께 그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일단 접근을 하고 그리고 생태 환경의 보존과 복원이 생태 관광 문화적인 어떤 생태 관광으로 이어지고 그 생태 관광이 광주시라는 도시 전체에 미래를 준비하는 다양한 어떤 논의와 어떻게 보면 토론의 하나의 포럼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그동안도 숱한 논의에서도 아직 답을 못 찾았는데 여기서 저희들이 답을 찾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좀 더 논의를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이 신양파크 호텔의 난개발 논란을 겪으면서 이 부동산의 이 공익적 가치라고 할 거예요. 이걸 후손에게 온전히 물려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시대적 사명인지 한 번 더 새삼 저희들이 좀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나올 때 언제까지 광주시가 다 시민의 혈세로 매입해서 공유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고민이 필요한데 그러더라도 이 공유화 포기할 수 없는 또 명제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공유화 과정 거쳐왔는데 한번 반성도 해보고 성과도 한번 저희들이 들여다보죠.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러니까 그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광주시는 앞으로 미래 환경의 생태 거점의 도시로서 가야 네.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지금까지 저도 지금 무등산 공유화재단을 또 이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의 30년 동안 또 공유화된 그 여러 땅들도 공유화시키고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크게 보면 공유화 정신을 이어받아서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다른 지역이 많이 나왔을 때 다른 지역까지 전부 다 공유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사실은 또 숙제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우리 공유화시켜야 되겠죠. 이를테면은 무등산장이라든가 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꼭 생태학교 보존하면서 또 지역의 추억이 있고 그다음에 역사성이 있는 곳은 공유하는 운동을 해야 되겠죠. 그런 운동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몫인데 우선 신양파크를 중심으로 하되 또 다른 곳도 함께하는 그런 그 시민운동으로서의 그 역할이 네.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시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무등산의 네. 사유지가 뭐 70% 이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공유화의 명확한 기준이라고 할까요? 좀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우선 그 앞으로 미래 도시에 뭐 기후 변화도 있고 하니까 생태, 녹색, 친환경 네. 이게 아마 가장 큰 도시의 경쟁력이 될 거고 지속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또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그 신양파크를 공유한다는 것은 도시의 역사와 흔적, 시민들의 추억을 보존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발표한 바 있습니다만 재개발, 재건축도 전면 철거 방식보다는 도시 재생 방향으로 하겠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도시의 어떤 변환이고요. 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를 2호선이 되면 대중교통 중심으로 또 보행자라든가 자전거라든가 여러 가지 바꿔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공유화 문제를 좀 풀어가야 된다. 근데 시가 어떤 재정의 한계가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공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 혼자는 안 되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민관정위원회 또 시민들과 함께 그런 논의를 충분히 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 의원의 견해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이 또한 우리가 공유화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론회장에서 논의해야 될 새로운 네.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저는 이 신양파크 호텔 부분을 공유하면서 첫 번째 기준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주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우리 광주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다. 네. 광주 무등산이 가지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의 진산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진산은 불평등 내지는 평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의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치는 신양파크 호텔은 도시화가 되면서 광주 시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
그리고 문화, 기억과 추억이었습니다. 신양파크 호텔은 우리는 그곳에서 상견례를 했고 결혼식을 했고 생일잔치를 했던 가족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공유화를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공유화의 가치를 세울 것인가라고 네. 하는 부분을 공론회장에서 시민적 대합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우리 지역적 이슈와 과제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숙제가 생겼다는 말씀이신데 뭐 저도 그 부분은 좀 공감이 가는데 어떻습니까? 이 지금 무등산처럼 공유화 운동 이 다른 지역에서 선례가 있는지 또는 저희들이 좀 한번 벤치마킹해야 될 그런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산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대도시에서 이렇게 유휴화돼 가지고 네. 공공재로 활용하자라는 논의가 되는 그런 성격의 땅이 예. 철도 부지. 네, 하고 그다음에 맞습니다. 미군 부지입니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광주에도 있죠. 광주 푸른 길 같은 네. 경우도 예, 폐선화되면서 그거를 이제 철길 따라서 시민의 하나의 어떤 숲길로 조성한 이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춘천 같은 경우도 도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군 기지가 유휴화되면서 거의 대부분 도시에 그런 유휴 공간들이 생기면 개발 압력이 굉장히 드셉니다. 그런데 네. 그 개발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행정이 아니라 결국은 시민사회예요. 네. 시민사회가 계속 이거를 시민들의 하나의 어떤 쉼터로 이 도시에 숨 쉴 수 있는 자연 공간으로 이것들을 조성하자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니까 결국은 개발 압력들을 네. 시민사회가 막아내고 그것들이 공원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미군 부지가 이제 이렇게 유휴화되고 부산시로 이제 넘어가면서 사실은 이 하얄리아라고 하는 공원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이 시민사회가 미군 기지가 이전되면 그거를 시민들을 위한 100만 평 공원이라는 네. 개념으로 해가지고 끊임없이 토론도 하고 이거를 공원화하자라는 논의를 해서 그래서 그 부산시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바로 그거 공원화됐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도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시민들이 가만히 팔짱 끼고 앉아 있어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던져주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끊임없는 관심과 목소리를 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제 무등산 이제 보존에 좀 방점을 찍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개발 수요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방금 전에 이제 이 국장 얘기했지만 도시철도 2호선이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뭐 내후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개통이 되는데 최근에 나온 얘기가 이제 산수역이 생기니 산수역에서 이 장불재까지 수소 트램을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 그러면 뭐 관광에도 도움이 되고 접근성에 도움이 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철도공사에서 좀 얘기가 나왔는데 시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현재 어느 단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의 입장은 무등산을 생태 어떤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런 일부 논의가 졌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충분하게 시민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이렇게 해야지 시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것은 현재 아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충분해서 어떤 성숙한 논의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저는, 예, 좀 저는 고민하셨습니까? 고민이 거기도 사실 저는 고민이 많아요. 예. 전체적으로 무등산은 생태 도시 그 어떤 그 거점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저는 지금 무등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대표를 맡고 이끌고 있으면서 네. 사실 무등산의 정상에 있는 10개가 세계지질공원 명소입니다. 그 예. 서석 입석 때부터. 그런데 그 명소에 대해서는 어떤 그 학생들이나 노약자나 누구든지 보러 가고 해외에서 오는 사람도 바로 가야 되는데 교육의 장소도 되고요. 네.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한번 올라갔다 내려면 5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참 어려움이 있죠. 장애우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 그 길의 접근로는 저는 그 원효사회에서 장불재까지 이미 군용도로 나 있어요. 그렇죠. 저는 예. 나 있는 거는 이용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거는 이거 또 파기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이 복원을 하게 되면은 길을 없애버린다고 많이 한다면은 다음에 군부 이전 후의 이야기죠. 네.
그런 다음 결국은 사람이 또 길을 만듭니다. 또 지금 저희들이 무등산 접근로가 정심사하고 원효사밖에 없는데 지금 그래서 그런 점은 저는 이왕 나 있는 길은 친환경차를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트램 같은 경우도 하나의 광주의 경제 발전에 활성화된 측면이 있다면 난 그것도 찬성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을 보면은 무등산 전체가 그러니까 도리어 지금까지 나온 세계적인 통계 가운데서 이런 거 사람이 밟은 게 가장 환경 오염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친환경 차나 아니면 다른 거 이용하면은 이거는 제한적인 관광이 되고 제한 이동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이 밟지 않게 만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이제 임도 구실, 다시 말해서 화재 났을 때 차가 움직여야 되는데 저는 이왕 나지는 길은 우리가 1960년부터 나아진 길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 길을 이용하자는 데는 저는 이제 한번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 예. 저는 이런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논의 자체는 앞으로 좀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네. 말씀이시고 이제 구체적인 것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제 중지를 모아야 되겠죠. 물론 중지를 모아야 되죠. 예. 이 수소 트램이라는 게 이제 수소를 연료로 해서 이제 친환경 그렇습니다. 모든 교통 네. 수단으로 얘기는 하는데 네. 혹시 박 의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제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신양파크 호텔 공유화 활용 방안과 함께 이렇게 툭 던져진 아이디어이면서 뭐 이렇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오해도 되기도 하지만 저는 모든 아이디어는 상황과 조건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 상황에서 이게 얼마나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좀 따져봐야 되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러면 이러한 것은 누구를 위하여 왜 만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좀 짚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이제 되려면 우리 대부분 행정과 모든 부분에서는 이게 뭐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해서 면밀하게 좀 연구 영역이 되고 검토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되면서 진행이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 내지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수소 트랩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기반 시설이라든가 모든 제반 조건들이 형성이 돼야 되고 이것에 대한 뭐 여론이라든가 시민들의 상황 자체가 같이 좀 모아지는 어떤 녹익은 시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심에 이렇게 뭐 해발 1000m 넘는 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접근성 부분에서 이제 수소 트램도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관광 콘텐츠로서도 좀 고민해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원장께서는 이 논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예. 사실은 너무 우리가 그 인간의 편의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생겨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게 사는 삶, 그리고 좀 느리게 사는 삶, 이런 가치들을 서로 인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연을 좀 우리가 좀 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자연 앞에 좀 겸손하고 자연으로 배운다라는 생각으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앞으로 뭐 이 부분도 보니까 굉장히 많은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 그렇습니까? 공론화 예. 수기 과정이 필요해 보이겠네요. 저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큰 틀에 다 동의하는데 저는 예. 무등산의 특수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사실은 저희들이 광주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세계지리공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 큽니다. 네. 그런다면 광주가 사실은 우리가 아시아문화전당도 있고 그다음에 광주시에서 과연 볼거리나 아니면은 외지 왔을 때 광주시에 뭘 보여줄까 했을 때 그래도 무등산이라는 게 외지 사람들이 보면 가장 1번지로 생각을 해요. 그런다면 거기에 대한 그 우리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약간 바꿀 필요도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이고요. 당연히 이제 이 원장이 말씀하신 같이 우리는 서서히 멀리 보고 하는 건 저도 당연히 가야 생각하는데 다만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저는 있는 길만큼은 저희도 이용해야지 않을까. 그런다고 해서 제가 뭐 단대 케이블 놓자 이런 건 아니고요. 다만 있는 길을 이용하는 건 한번 논의를 해보자. 네. 그런 측면입니다. 저는. 네. 좀 약간 화제를 바꿔서 광주시가 이 부분을 좀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무등산이 국립공원 되면서 체계적인 보존 또 예. 안에서의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문제는 밖에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광주 시내에서 무등산 바라보는 조망권 가면 갈수록 훼손되고 있는데 네. 지금 고층 아파트 많이 늘었잖아요. 현재 많이 그렇습니다. 개발 중이고 이 실태가 어떤지 좀 시도 좀 고민이 되는 지점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적인 그 경관 계획이 지금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040 도시 경관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있거든요. 네. 그 경관 계획 내에서 무등산을 포함한 우리 도심 또 자연환경 또 광주천 영산광 등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논의할 거고요. 우선 저희가 그 지난 7월에 아파트에 대한 높이 기준을 고시를 했습니다. 네. 상업 지역에서는 40층 이하, 주거지역인 30층 이하만 허용하도록 돼 있고요. 그건 역시 또 경관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우리 도심 경관을 해치는지 여부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가 있는 다음에 되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런 경관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보다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허 위원장께서는 아마 이 논의 구조를 그 과거부터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원래 90년대부터 광주에서 많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이 도시 내에서 이 무등산 조망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도시경관 관리하자 이런 얘기 나왔는데 현재 와서 많이 그런 우려가 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실패를 했는 건지 좀 반성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부터 저희들이 짚어야 될까요?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가장 좀 안타까운 부분이 최근에 제 연구실에도 무등산을 조망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안타까움이 이제 최근 일 같기도 한데 어쨌든 이게 저희들이 이제 그 무등산을 가지고 광주시하고 함께하면 어쨌든 그 우리가 해외 아까 사례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브라질의 그 쭈리쭈바 도시 같은 경우야 정말 25년 동안 한 시장이 하시면서 그 생태 도시를 완전히 만들어 버렸잖아요. 예. 그런 꿈들이 저희들한테는 여태 꿔야 될까? 아무튼 아파트의 이 콘크리트 벽 속에서도 우리는 그래도 숨 쉴 수 있는 그런 생태학적인 그런 숲이 있고 그런 것들이 곳곳에 더 많이 나와야지 않겠느냐. 사실 지금의 아파트는 사실은 좀 우려사항이 많이 있죠. 네. 근데 이 원장께서는 뭐 광주를 예전에도 많이 와보셨습니까? 저는 고향이 광주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러시구나. 근데 사실 광주가 외지인들 오면 깜짝 놀라는 게 이 아파트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실제 뭐 주거 비율에서 아파트 차전 비중이 워낙에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광주시에서는 뭐 2040 도시 경관 계획도 짜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제대로 관리된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이나 의문도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앞으로 좀 광주시 어떤 부분에 유념해야 될지 좀 고온 쓴소리를 하신다면요. 예. 논의가 사실은 이제 무등산을 공공재라고 보는, 그러니까 무등산만에 한정짓지 않고 네. 좀 전에도 이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광주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는 그 경관도 공공재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산에 그 굉장히 넓게 미군 부대가 이전하면서 생긴 하야리아 공원 같은 경우도 공원이 굉장히 넓게 조성돼서 시민의 숲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이 공원 주변으로 굉장히 고층 고밀도의 아파트들이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원을 누리는 소위 말해서 공원의 가치가 사유화되는 거죠. 그 인근에 있는 고밀도의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 중심으로 사유화되고 그리고 결국은 공원이 뭐에 기여하느냐 이 주변 부동산 개발의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무등산을 보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등산 주변에 난개발을 향후에 광주시가 2040의 그런 어떤 비전 계획을 통해서 어떻게 주변부를 자연환경과 네. 함께 할 수 있도록 조화와 그다음에 공존과 상생의 그런 비전과 철학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부등산이 정말로 광주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 하나의 어떤 지혜의 숲이 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차근차근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좀 늦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워낙에 좀 광주 주변, 특히 뭐 학동, 광주 천면도 그렇고 고층 건물 들어서고 곳곳에서 들어서고 있는데 시의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의했을 것 같고 네. 뭔가 좀 방향성을 좀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현재 지난주에 무등산 조망권 네. 높이 조정에 대한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의원들 4사람이
연구비를 모아서 무등산 조망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가지고 발표를 했었는데요. 시민들 다수가 어떤 의견을 주셨냐면 늦었다. 그런데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네. 이런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무등산 조망권, 경관권은 공공재다. 그래서 광주시 어느 곳에서나 누구라도 무등산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시민적 합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등산 조망권을 위해서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합의가 모아졌었고요.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 시의회에서는 무등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조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미 이렇게 높이 올라가 버린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뭐 어떤 선진적인 도시처럼 지어진 아파트를 허물어 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최소한의 어떤 통풍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이은범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무등산 조망권의 보호의 1차적인 부분은 원도심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주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어서 2차적으로 원도심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우리 이제 도시재생국 중심으로 도시건축선언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네. 집행부랑 같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그 2040년, 2050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의 기후 변화는 정말 이제는 정말 이거 아주 가속도 붙어서 다가왔어요. 우리가 보면은 지금 EU에서는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우리나라 탄소 뭐 제로를 하겠다까지 이야기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더 중요한 거는 유럽에서는 2035년에 휘발유나 디젤 차 생산을 금지시켰어요. 사실 지금부터 15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2026년부터는 앞으로 6년 이제 4년 후죠. 4년 후부터는 유럽에서는 탄소 그 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국경 그 세라 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유럽에 수출하는 모든 이런 이제 기자재는 모든 재물들이 탄소가 들어 있으면 세금 물겠다는 거잖아요. 저희 기후 위기 얘기는 다음에 따로 한번 저희 시간을 마련해서 이 패널 분들하고 토론을 하고요. 오늘도 뭐 여러 가지 도시 경관 계획이나 뭐 조례 얘기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동안은 뭐 제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천 의지 좀 일관성도 필요한 것 같은데 앞으로 광주시의 행정 기대하고 다음에 또 발언 기회를 주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다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좋은 말씀 해주신 네 분 패널 좀 수고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그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사 토론 10 여기서 마치겠습니다.